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지를 내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돌아설 건가요? 아니면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둑한 오후, 늦은 가을의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공원. 낙엽이 바닥에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차정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웃고 있는 노민구의 모습이 있었다. 늘 그녀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 남자가 지금은 낯선 여자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고 있었다. 정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숨조차 막혀왔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저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삐걱거리는 듯했다. 멀찍이에서 바라보던 정원은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카페로 들어갔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았다. 민구가 작은 케이스를 꺼내더니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은근한 미소와 함께 반지를 끼워 주었다. 민구 오빠 정말이야? 그 여자의 목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리는 듯했다. 정원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말, 내가 받고 싶던 선물 왜 저 여자가 가져가는 거야? 정원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벌써 문을 밀고 있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종이 울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민구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원? 그 순간 정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서? 차가운 물컵이 민구의 얼굴을 적셨다. 개자식? 정원의 울부짖음이 카페 안을 울렸다. 손님들은 술렁이며 서로를 바라봤고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민구의 얼굴은 물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부끄러움보다 오히려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나는 반지 받을 자격도 없어.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배신의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민구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젖혔다. 그리고는 뻔뻔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너 결국 부잣집 딸 흉내나 내면서 세상에 기생하는 거잖아. 그 말은 정원의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치욕에 얼굴이 붉어졌고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원의 울음은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음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넌 날 붙잡을 힘도 날 지킬 힘도 없어. 내 옆에 있는 건 늘 거짓뿐이잖아. 그 순간 정원의 눈빛이 변했다. 상처와 굴욕이 뒤섞인 그 눈빛은 이제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이게 너의 진심이구나.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은 결국 모두 나 혼자였구나. 카페 안의 사람들은 속삭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원은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민구를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내가 오늘 내 가슴에 새긴 이 상처 반드시 돌려줄 거야. 민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얼굴을 닦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정원의 두 눈은 그의 뒷모습을 찢어질 듯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이 무너진 자리,
그 빈 공간에는 이제 복수의 불씨만 남아 있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술렁였다. 정원의 물따기와 울부짖음, 그리고 민구의 차가운 대답이 남긴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정원은 그 무게가 숨막히도록 느껴졌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똑바로 보이지 않았고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늦은 오후 햇살이 등 뒤로 번져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진 모습.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눈빛을 가진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주하늘. 정원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정원이 억지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쉽게 숨길 수 없었다. 하늘은 재킷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정원은 순간 멈칫했다. 낯선 이의 친절, 그것도 한없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배려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어. 오히려 위로를 받는 순간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단호함을 담았다. 손수건을 받아들지도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와 분노를 알아차린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괜찮지 않아 보여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누군가 곁에 서 있어 줄 수는 있는 거니까. 그 말에 정원의 심장이 순간 흔들렸다. 누군가 곁에 있어 줄 수 있다는 말,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난 지금 가면을 쓴 채 살아야 해. 복수를 위해선 흔들려서는 안 돼. 정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을 뿐이에요. 하늘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물음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의 진짜 모습을 꿰뚫으려는 듯.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주하늘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이름 정도는 알려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정원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주하늘 이름만 들어도 가슴 깊숙한 어딘가가 저릿했다. 오래전 잊으려 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차정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영채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한참 동안 머뭇거리던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주영채예요.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난 이제 주영채야. 차정원은 사라졌어. 하늘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며 무언가를 느낀 듯 정원을 바라보았다. 영채 씨. 그는 천천히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묘한 의문이 묻어 있었다. 마치 눈앞의 여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직감한 듯한 기색. 정원은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 눈을 피하며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들켰나?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져. 주하늘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손수건을 그녀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거짓말일지라도 때로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으니까.
정원의 숨이 막혔다. 그는 무심하게 내뱉은 듯 보였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래도록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주하늘 씨. 하늘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정원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순간에. 테이블 위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천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다. 정원은 그것을 손에 쥐며 스스로 다짐했다. 흔들리지 마. 너는 주영채야. 복수를 위해선 어떤 거짓도 감수해야 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카페를 나온 정원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손에 꼭 쥔 손수건의 감촉이 그녀의 혼란을 증명했다. 흔들리면 안 돼. 복수를 위해선 감정 따위 사치일 뿐이야. 정원은 자신을 다독이며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같은 시간 도심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넓은 침실, 번쩍이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난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난숙의 손가락은 침대 위에 서성이는 박경신을 향하고 있었다. 젊은 모델답게 잘 다져진 체격, 그러나 얼굴은 당혹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제발 오해입니다. 영채와 저는. 닥쳐. 난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넌 내 딸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 같은 무명 모델이 감히 주영채 옆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경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영채였다. 침대 옆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그녀가 울부짖듯 난숙에게 달려들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난숙은 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다. 넌 아직 어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순간의 착각일 뿐이지. 하지만 영채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박경신을 사랑해. 그 사람만이 날 진심으로 봐줬어. 왜 자꾸 예전처럼 그 사람을 짓밟으려 해? 엄마, 또 그럴 거야? 또 그 사람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냐고.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영채의 목소리 속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박경신 역시 숨을 몰아쉬며 난숙을 노려봤다. 예전처럼? 무슨 뜻이죠? 난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즉시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영채, 넌 내 딸이야. 내 말대로만 하면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영채의 눈빛은 이미 절망으로 번지고 있었다. 안전? 그건 감옥일 뿐이야. 엄마가 원하는 건 내 행복이 아니라 권력이잖아. 늘 그래왔잖아.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경신은 영채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난숙의 날카로운 외침이 그를 밀쳐냈다. 손 떼. 내가 감히 내 딸을 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 집은 내 따위가 기웃거린 곳이 아니야. 경신은 치욕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영채가 그를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이번에도 떠나면 안 돼. 엄마는 늘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녀의 절규는 방안을 울렸고 난숙은 순간적으로 동요했지만 곧 굳은 얼굴로 돌아섰다. 박경신,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 커리어와 인생 모두 끝장낼 거야. 내가 누구인지 잊었어? 더 크라운 캐피탈의 회장이야. 나한테 찍히면 넌 끝이야.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경신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채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왜 항상 그렇게밖에 못해? 왜 내가 사랑하는 걸 다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한 거야? 그녀의 울부짖음은 애처로웠고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깊게 배어 있었다. 난숙은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세상은 사랑 같은 감정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돈과 권력이 전부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버려지게 될 거다. 하지만 영채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두 귀를 막은 채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엄마 또 박경신을 수장시킬 거야? 예전처럼? 그 사람을 물속에 가라앉히려 했던 것처럼? 순간 난숙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영채의 절규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복도는 여전히 싸늘했다. 박경신이 쫓겨난 방은 고요했지만 그곳에 남겨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들려오던 영채의 울부짖음은 정원의 귓가에도 맴돌고 있었다. 정원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있던 영채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메이크업이 번져볼을 따라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그녀의 처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정원아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원을 불렀다. 정원은 조심스레 옆에 앉아 손수건을 내밀었다. 괜찮아? 영채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을 붙잡았다. 괜찮을 리가 있니? 엄마는 늘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걸 다 끝장내버려. 이번에도 예전처럼 또 박경신을 끝장낼 거야. 엄마는 늘 그렇게 해왔잖아.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또다시 얼어붙게 했다.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끝장내다? 예전처럼? 그 속에는 단순한 반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무슨 말이야, 영채? 예전처럼이라니. 정원의 물음에 영채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다. 넌 모르잖아. 예전에도 박경신이 엄마 때문에 그때도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어. 다 엄마가 꾸민 일이었어. 힘으로, 돈으로 사람을 짓밟아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했지. 정원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짊어진 거짓 신분만으로도 벅찬데 이제 눈앞의 친구는 가정사와 사랑의 상처를 고백하고 있었다. 영채도 결국 나처럼 희생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쓴 배우일까? 영채는 정원의 손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정원아, 제발 넌 날 이해해줘. 나한테 남은 건 사랑뿐인데 엄마는 그마저도 부숴버리려 해. 예전처럼 다시 그 사람을 수장시킬까봐 두려워 죽겠어. 내 사랑이, 내 전부가 또다시 사라질까봐. 정원은 친구의 절규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더 크라운 캐피탈, 건양그룹. 이 두 권력의 축은 결국 같은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난숙의 잔혹함, 헤라의 욕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 이 판 위에 나의 복수도 얽히고 있잖아. 정원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영채의 눈물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 상황은 자신에게 새로운 퍼즐 조각을 던져주고 있었다. 복수의 길 위에서 만난 또 다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그녀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 것이다. 잠시 후 정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채야, 내가 겪는 고통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두려워만 하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어. 넌 내 사랑을,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해. 결국 우릴 짓밟으려는 건 같은 사람들이잖아. 영채는 정원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넌 강하구나. 난 늘 엄마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는데 내 말대로라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까? 정원은 영채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우린 다르지만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어. 너의 고통은 나의 복수와 맞닿아 있어. 이 모든 권력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반드시 나의 목적을 이뤄야 한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밤하늘을 향했다.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지만 정원의 눈에는 그 불빛이 곧 싸움의 전장처럼 보였다. 정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늘아, 공난숙, 당신들이 지켜온 이 권력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난 어떤 가면이든 쓸 수 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진실 그 모든 걸 내 복수의 불씨로 삼겠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러나 두 여인의 사이에는 새로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눈물로 하나가 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욕망과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다. 정원은 그 균열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자신의 복수가 더는 개인적인 싸움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탈,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과 맞닿아 있는 거대한 전쟁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었다. 펜트하우스의 소라는 가라앉았지만 차정원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계산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영채의 울부짖음, 난숙의 차가운 경고, 박경신의 무력한 뒷모습, 모든 장면이 뒤엉켜 정원의 뇌리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정원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간간히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이미 더 이상 순진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와 결심,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정원은 낮게 중얼거렸다. 사랑도 거짓도 복수도 이제 모두 내 묵이야. 그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지금까지는 흔들렸고 눈물에 약해졌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 하네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공난숙, 그리고 그 곁에서 허울 좋은 웃음을 짓는 건양그룹 사람들까지 모두를 향한 증오와 분노를 무기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원은 손바닥을 거울 위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유리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차정원이라는 이름은 이미 버렸다. 이제 나는 주영채로서, 그리고 복수의 화신으로서 살아갈 거야. 거울 속에 또 다른 자신이 속삭이는 듯했다. 흔들리지 마. 지금까지 당한 모욕과 배신을 잊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행복이 아니야.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뿐이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결연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각성의 증거였다. 사랑도 그녀를 묶어둘 수 없었고 거짓도 그녀를 올가매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게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잠시 후 정원은 서랍을 열어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기타 피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언젠가는 내가 무대를 빛내길 바란다라며 손에 쥐어주던 그 물건.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무너진 아버지의 삶, 그리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응축된 상징이었다. 피크를 손에 쥔 정원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아빠, 지켜봐줘요. 당신의 딸은 이제 약하지 않아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린 모든 이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결의의 빛으로 반짝였다. 정원의 시선은 이미 복수의 길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구라는 이름이 떴다. 정원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한때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그러나 지금은 배신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꺼버렸다. 이제 너 같은 건 내 이야기에 필요 없어. 내 배신조차 내 무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 뿐이야. 창밖으로 번쩍이는 불빛들이 도시의 욕망을 상징하듯 쏟아져 들어왔다. 정원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사랑도 거짓도 복수도 모두 다 내 무기야.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라 활활 번지듯 정원의 내면에서 복수의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원의 이야기는 이제 막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선택한 무기들은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킬 힘이 됩니다.